마치 로봇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고 행동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요 좀 재밌는 흥미진진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한 1년 6개월 정도를 딱 하고 나니까요 고정 구독자분들도 생기시고 또 얘기를 계속 쭉 들어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그 마음수행이나 이런 뭐 도를 닦는다던가 어떤 뭐 정신 분석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얘기 한 번은 들어봐 보셨을 거예요. 관념이라고 표상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떼어놓고서는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어요. 네. 마음 수행을 한다거나 뭐 명상을 할 때에도 이것을 거치지 않고선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다다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머리 차원에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오랫동안 마음 수행을 한 입장에서 관념이라는 생명체가 있구나. 내 몸 안에, 이 지금인 내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숨쉬고 있었구나. 얘 상당히 똑똑한데? 나보다도 더 지능 지수가 높은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염력도 쓸 줄 알아. 모르고 있었다면 얘로 살 뻔했네. 얘가 숙명, 팔자를 만들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고전적인 정신분석,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나 또 뭐 칼 융의 정신분석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양 과목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프로이드는 그랬어요. 그 마음의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는 본능적인 거, 충동적인 거, 그리고 뭐 욕망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드다. 이게 성적인 그런 결핍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창조는 이드가 만들어낸다. 본능, 충동, 욕구, 욕망 이런 거요. 칼 융은 다르게 생각했죠. 무의식적인 거, 잠재의식적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각자 개인이 겪는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무의식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삶을 만든다라고. 마음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요, 이 무의식, 이 잠재의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얘는 뭘 먹고 지내고 얘가 여러분 얘 인생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고 의식, 인식을 어떻게 잠식하고 장악해 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거 마음 수행을 하냐 안 하냐 차원을 떠나서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뭐랄까요? 제어되는구나. 관념이라는 생명체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당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조종당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됩니다. 이러면은 뭐 마음 차원의 수행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의식의 주도권, 인식의 주도권, 과연 나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바탕이요. 인식의 바탕이요. 무엇을 본다, 무엇을 느낀다, 어떤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이 있어야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게 바로 관념이다, 표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겁니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건너뛰고 이것을 정복하지 않으면은 닦아도 닦는 게 아니고요,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 주체자가 자기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어찌 보면 되게 무섭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아주 뭐랄까요? 똘똘한 아주 고지능의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떠올리고 여러분이 어떤 충동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관념이 합니다. 이거를 수행하면서 십수년 동안 닦으면서 얻었던 아주 좋은 귀한 팁이라면 이건 거의 뭐 깨달음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 닦으면서 느끼면서 관념이라는 벽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고통을 겪었고 두려움에 쩔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념은요, 또 다른 여러분의 다른 이름입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내면의 이름입니다. 예. 그 관념은요, 마음속 잠재의식 안에 살고 있는데요. 얘는 형체가 없죠, 당연히. 비물질입니다. 그래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얘는 어디 있냐면요, 무의식 아주 깊은 곳이에요. 잠재의식 무의식 차원도 아닙니다. 느껴지지도 않는 아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떠올리는 생각, 예, 떠올리는 의도, 떠올리는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마치 로봇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의도를 품게 되고 어떤 표현을 하고 행동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내면에 있는 관념이라는 생명체에 의해서 들을지 말지, 예, 때로는 졸릴지 아니면 스킵해버릴지 꺼버릴지 뻘소리야 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면에 기록되어 있는 잠재의식 뜻대로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이거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아무리 그거보다 더 고급진 정보니 지식이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거를 알아듣기 전까지, 그것들이 청산되기 전까지, 정화되기 전까지는 모두 다 그 아이의 손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태어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존재를 단 한 번도 인지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물건을 고를 때조차, 어떤 상품을 내가 필요해서 구입할 때조차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관념의 선택으로 그 상품을 선택하고 필요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 취하게 됩니다. 이렇듯 내면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떠한 신발이 있어요. 고급진 아주 그런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은 빨간색입니다. 그 빨간색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빨간색 신발은 어떠세요? 신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보면 남자인데 무슨 빨간색이야. 네. 그리고 나는 빨간색은 좀 신발은 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그런 잣대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잣대, 그 기준, 그 기호, 호불호라고 하는 그거요. 그게 과연 여러분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이끌림이랄까? 그런 것에 기인한 선택이겠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예.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바로 최초의 여러분의 마음에서 끌어올리는 마음, 뜻, 의도, 생각, 이 근저의 바탕을 이루게끔 하는 인식의 바탕을 인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말을 운을 떼볼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영상을 찍었던 것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의 존재를 알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요, 프로이트나 칼 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어떤 뭐 트라우마라든가 본능, 뭐 결핍된 사랑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조상님으로부터 생물학적인 구조상 유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DNA로부터 전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면, 예,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조상님들이 지은 과오를 후손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는 유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이 뭐가 유전이 됐냐고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뜻이, 예,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유전이 됩니다. 후손들에게. 저번에도요, 자식들을 되게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상에 한번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습니다. 유전적인 정보로서, 데이터로서 후손들이 그 마음을 이어받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받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부모님을 닮는 이유는 그겁니다. 마음을 그대로 유전받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카피가 돼서. 그래서 조상님들이 지었던 그런 카르마에 대한 그런 정보조차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후손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나쁜 일들만 일어나냐? 좋은 일도 일어나요. 조상의 음덕 덕분에 이런 엄청난 마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까르마 때문에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또 이 관념의 아주 특징은 뭐냐면요, 엄청 교활해요. 도가 10자면 마장은 20자라고. 누가 여러분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이 여러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배우자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에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며, 어떤 것이 어떤 마음에 극도로 분노하고 흥분하고, 예, 억울해하고 슬퍼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최대의 라이벌이라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 가장 큰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넘어뜨려야 될 상대가 누구냐고요?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뛰어넘는 자는 위대합니다.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깨달은 자 앞에서는 우주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만큼 우주의 보배예요. 깨달은 자는요. 그것에
첫 번째 능선이 뭐냐면요. 오늘 얘기 드리려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관념이다라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체는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여러분입니다. 어떤 마음을 일으킬 때에는요, 이미 그 끝부분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끝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늘 일관돼요. 항상 그리고 목표치가 있어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렇듯이 마음 차원에서 이거를 잘 실타래를 풀고 그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최초에는요, 육신을 받았을 때부터 생깁니다. 모선에서 분리됐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할까? 모선이 있는데 우주선에서 모선이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태까지는 그 탯줄로 인해서 모든 영양분, 엄마의 피를 공급받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탯줄이 잘리면서 폐호흡을 시작하고 자가로 살아야만 하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그때 그 마음이 분리됐던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기운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구나. 나 혼자구나. 외롭구나. 나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최초의 그 마음. 뭔가 허하다. 뭔가 잃어버렸다. 뭔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음. 이 마음 한 톨에서부터 그 기운이 차츰 에너지가요.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커지고, 나중에는 그 기운 자체가 되거든요. 그 에너지 덩어리가 돼요. 그 에너지 덩어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마음은 후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후손에게 계속 전달되고 풀리지 않은 그 마음은 계속 커져서 끝내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운이 계속 커지잖아요. 계속 그 기운이 커지면은 그 기운의 제어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의도,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이런 것조차도 본능, 충동, 욕망, 이런 생각, 감정, 그리고 그 상황 자체까지도 얼마나 에너지가 센지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원하는 목표치를 얻어내요. 그 관념은요, 낱낱이 밝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을요, 숙주로 삼아요. 어떤 숙주야? 자기의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숙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분노와 그 슬픔과 그 억울함, 그런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욕망체, 그 관념체에 먹이로서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듯이요, 폐호흡을 하는 포유류가 산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듯이요, 그렇게 아주 딱 일체화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싱크가 맞았다고 하죠. 동기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자기가 생각한다고 하죠. 알기 전까지는 그 관념의 그 생명체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딸려가는 걸 뿐이에요. 그냥 딸려가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섭정이라고.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경영을 하게끔 하듯이요, 섭정을 하게끔 합니다. 걔가, 그 관념체가. 여러분은요, 지금 저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오감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생각, 마음조차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마음 수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수행일까요? 자기 무의식, 자기 잠재의식을 깊고 깊게, 아주 깊게, 아주 몰입해서 파고들면 그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때를 베끼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있다라고 믿어지지조차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베놈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한 4, 5년 전에 2017년인가? 그때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거 보고 무릎을 딱 쳤어요. 아, 관념체라는 저런 생명체는 마치 영화 베놈에서처럼 저렇게 표현될 수 있겠구나. 좋은 교보제다라고. 베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베놈이 지금 얘기했던 그것에 충분한 보충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베놈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념체는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깨닫기 전까지는 그 관념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념체를 봤다라는 거고, 그 관념체가 행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저항선을 뚫었다는 얘기인 거고, 자기를 넘어섰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능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을 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수행이 오래됐다고 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 관념이라는 생명체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낼 거냐? 어떻게 끄집어 올릴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역시나예요. 이게 마음 수행이든 어느 차원이든 그렇게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요, 나란 무엇이냐?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느냐? 지금 이 생각, 이 마음, 이 느낌은 무엇에 기인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생각인지, 이게 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데 나의 생각 같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왜 나는 좋아하고, 왜 이런 편견을 갖고 있고, 왜 이런 다름이 있느냐? 진리라면 다 누구든지 똑같은 진리 아래서 생활해야만 하는데,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가치관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생명의 경향성에 대한 갭 차이도 존재합니다. 인식의 높낮이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고,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럽고 분노해하고, 왜 열등감을 일으키고, 왜 그러냐고요. 그거에 대한 키워드는요, 바로 이 관념이다. 이 관념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A부터 Z까지요, 관념이라는 생명체로 똘똘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동물과 인간의 아주 분명한 차이이기도 하죠.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 관통하는, 그걸 알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요, 관념체, 관념이라는 생명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그 관념체를 보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나뉘게 될 겁니다. 아니, 그걸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본 사람은 차원이 달라질 테니까요.